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2019년 6월 15일 서울시와 지방직 시험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지도 같이 있었었죠. 일단은 이제 구급 시험은 6월 15일 이 시험으로 일단 올해 시험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내년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울시 구급은 어렵지 않았다는 거, 너무 평이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공부한 친구분들이 좀 허망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국사가 쉬웠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시간을 더 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험은 한국사는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온 출제의 범위를 좀 볼게요. 여러분 일단 뭐냐면 뭐 하나 새로운 건 없었고요. 좀 새롭다면 이거였습니다. 지도 관련 문제. 여기서 갑자기 낯선 모눈종이하고 그다음에 대동여지도 목판본을 불태웠다. 그런 지문이 나와서 좀 낯설었었는데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풀어주셔야 될 문제였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건 좀 이따 다시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고려와 조선의 의서 순서 문제. 이거는 지방직도 여러분 나중에 같이 문제 보세요. 서울시 보신 분들은 지방직 문제 같이 비교해 보시면 의서 4개 중에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 3개는 다 똑같아서 순서 맞히는 문제 거의 동일한 출제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문제였었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 좀 꼼꼼하게 안 보신 분들은 좀 당황할 수 있지만 제가 늘 또 의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농서, 의서 이런 순서들은 늘 강조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늘 나왔던 주제였었죠. 첫 번째 선사 관련 문제에서 선사미 여러분 초기 국가에서는 일단 구석기 이런 돌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 관련 문제가 하나 나왔고 난이도는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대사에서 4문제 나왔었죠. 먼저 백제 발전가족 순서 이것도 뭐 늘 일상적 뻔했던 거고요. 금강가야 이 사료가 좀 길고 조금 여러분 좀 처음에는 잘 안 읽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당황할 수 있었지만 금강가야에 우리가 그 사료였고요. 그 다음에 발해 관련 문제, 삼국의 사회 문화. 이거는 사회와 문화가 맞물리는 건데, 문화 쪽 얘기가 많아서 문화를 좀 갖다 놨어요. 이렇게 4문제 나왔습니다. 중세사회, 군사제도. 이거 너무 뻔하죠. 오도에는 주영군, 양계는 주진군인데, 이 주영군과 주직군을 바꾸는 난이도 중하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성종 관련 얘기, 그리고 만적의 사료 나와서 이 당시 상황이 뭐냐, 무신정병기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사 문제에서 불교 문제는 늘 나오는 문제였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 조선 전기, 15세기와 16세기 문제였죠. 하나 나왔고 태종 관련 문제였습니다. 조선 후기에서 3문제 나왔는데, 첫 번째 대도법 관련 문제, 두 번째 지도 문제, 그리고 실학자 문제였고 이런 것들을 나오는 주제였고 출제자는 요 지도 관련해서 뭔가 여러분 좀 난도를 좀 조절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요게 여러분 여러분이 올해 좀 굳이 얘기한다면 까다로웠던 문제는 요 문제였습니다. 근대사에 볼까요? 근대사의 전개, 개화기에서 3문제 나왔는데 위정척사운동 시기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시기별 위정척사운동 물어보는 거, 그다음 미국과 관계된 얘기, 그리고 한일 신협약 또는 정미 7주약 이후의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이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족 독립운동기 한 문제 나왔는데 늘 익숙한 여러분 사건 순서 4개 집어넣어서 순서 맞히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현대사에 2문제 나왔는데 4.19 혁명 이후의 사건, 그리고 유신헌법 요 발표, 요 시기에 유신정부에서의 사건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종합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만 했다면 이런 여러분 근현대사 파트는 어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 관련 문제. 이거 지도 문제인데, 지도가 아니라 의서 문제였는데, 어쨌든 여기 고려 의서,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냥 의서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통합 문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출문제 파악이 정말 중요하고요. 기출문제를 많이 보는 것보다 정확하게 보시면서 이론에 대한 정확성이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올해 시험의 결론이고 내년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시대별 단원별 출제의 범위로 나눠보면 일단 전근대사 14문제 나왔고요. 근현대사 6문제 나왔어요.
서울시는 근현대사, 특히 현대사의 여러분 그런 파트를 좀 많이 냈었는데, 작년부터 조금 덜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너무 그동안 많이 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6문제 나왔는데, 여러분 뭐 6문제 나왔냐, 7문제 나왔냐, 8문제 나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맞췄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평가하지 말고 늘 근현대사도 꼼꼼하게 잘 공부하시고요.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단어별로 나왔는지. 정치 파트가 12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관련 문제 1문제, 사회 관련 문제, 문화 관련 5문제. 근데 자, 요건 여러분 뭐냐면 여기 발에 관련 문제가 사실 요거는 이제 사회로 집어넣지만 이게 정치와 사회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사회 얘기가 들어가서 제가 사회라는 말 때문에 사회로 집어넣습니다. 결국 뭐냐면 정치사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사가 두 번째로 나온다. 이거는 늘 뭐 저뿐만 아니라 이건 뭐 나온 팩트죠. 모든 교수님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공부하실 때 정치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사를 자, 좀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저설 주제로 한 학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자, 언급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문제는 너무 그럴싸해요. 무슨 학술 대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뻔하죠. 자, 일단 유만의 이동과 집권 과정. 자, 두 번째 진대법, 세 번째 8조 뭐 법금 8조 또는 8조법. 그다음에 비파형 동검과 자, 국가의 성립 얘기. 여러분 고조선이잖아요. 자, 답은 너무 뻔하죠? 자, 2번 진대법은 고구려잖아요. 결국 난이도는 이거는 그냥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 나오는 거죠. 지금 올해 여러분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항상 어떤 변혁기 이런 시기에는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까다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 서울시가 이제 서울시 단독으로 내는 마지막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자, 뭐 그리고 또 올해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잔인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2번 백지의 발전 과정. 이것도 뻔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늘 이거 종합반 늘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또 자, 공무원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삼국시대 얘기할 때 물어보는 거잖아요. 늘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육자평, 그리고 16간 등 백간의 공복. 자, 3세 고이양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평양성 공격. 언제입니까? 4세 근초강. 그 다음 22담론은 자, 6세기 무령왕. 자,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여 통치 이념을 정비했다. 자, 그랬으면 우리가 여기 불교를 받아들여서 통치인연 이거 벌써 4세기 침유양 때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순서 맞히는 문제는 자,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자, 시기별로 이런 특징들을 보실 때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좀 이따가 여러분 지방직 강의 같이 이어질 때 또는 이 문제와 함께 지방직 여러분 자, 그걸 펼쳐보세요. 그러면 지방직 시험은 자, 요거 고구려 평양성 공격 이게 이제 사료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사로에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던 사실이 나와서 자, 고구려 발전 과정을 그 중간에 물어보는 문제였었죠. 사실은 하나는 그냥 이렇게 물어봤고 하나는 사건을 나열하는 문제였고 자, 지방직 문제는 사료 2개 제시해서 그 사이에 들어갈 사건 물어보는 문제였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2세부터 7세기 삼국의 발전 과정 정확히만 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비출진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출처는 삼국유사인데 뭐 삼국유사 전혀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죠. 읽으셔야 되는 거죠. 천지가 개벽한 뒤로 이곳에는 아직 나라가 없고 오직 왕과 신하도 없었다. 단지 9추장이 각기 백성을 거느리고 농사 짓고 살았다. 9추장과 자,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하늘을 보니 얼마 뒤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보자기 열어보니 자, 황금색 알 6개가 있었대요. 자, 바로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지봉, 그 다음에 육가연매를 물어보는 거고, 특히 자,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 가야, 금강가야에 대한 얘기였었죠. 그래서 자, 금강가야에 대한 얘기였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덩이쇠를 화폐와 같은 교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자, 이게 뭐였어요? 과거의 변환이었고 이 변환이 나중에 육가의 연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가야와 관련된 얘기는 이 내용이었고 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뭐 이 사실 몰라도 나머지 보기 갖고 우리가 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요. 자, 1번 보세요. 자,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왕실의 권위 높였다. 이거는 동진에서 불교 들어왔던 나라는 백제잖아요. 자, 두 번째, 재상을 뽑을 때 정상, 여러분 정상, 백제의 귀족 합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백제란 말이에요. 그럼 객관시험은
지금 답이 하나야 되는데 그러면 1번, 2번은 제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큰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화백해. 이건 신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뭔가 9명의 주장, 그 다음에 또한 무슨 6개의 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가야임을 유추할 수 있고요. 가야와 관계되어서 어쨌든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발의 사의 모습은 제가 그냥 해설 강의 일단은 시험 당일날 일단 여러분 시험지 저희 제자가 카톡으로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서 제가 그 카톡으로 일단 해설해서 여러분 올려드렸어요. 먼저 서울시부터 서울 분들이 먼저 보내주셔서 했고, 그다음 좀 이따 지방직 본 분들이 또 보내주셔서 해설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하고 나니까 여러분 서울시를 해설하다 보니까 해설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이러면 아니 되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사실 경찰이나 서울시는 약간 말장난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경찰도 여러분 작년부터 이렇게 말장난 문제가 확 줄었고요. 서울시는 심지어 작년부터 이렇게 말장난하는 문제를 거의 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의 여러분 단어 하나를 바꿔서 냈네요. 이런 문제가 지금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결국 기본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된다. 발의 사의 모습. 주민은 고구려인민과 말가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배층 고구려인, 피지배층 말가인. 두 번째, 중앙의 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하면서 당의 문화도 받아들였잖아요. 고구려 조서. 여러분 굴식 돌방무덤, 온돌장치 이런 얘기, 그리고 당의 요소는 삼성육부의 제도 등등등. 그 다음에 당, 신라, 거랑, 일본과 무역했는데 신라 무역이 가장 비중이 컸다. 여러분 어느 나라하고 무역이 가장 컸겠습니까? 당이죠, 당. 가장 큰 나라. 물류가 많았던 당하고의 무역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일본하고의 무역도 여러분 규모가 컸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하고는 신라도가 있어서 나름 교류가 있었지만 무역이 컸다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말장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주자감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늘 나오는 어느 왕, 고왕, 무왕, 문왕, 선왕의 구체적 업적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발의 사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난이도 중하의 하의 문제죠. 하.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허망하잖아요. 삼국의 사의 문화. 근데 오늘 제가 이거 문화사로 잡아놨는데, 고구려 영량학 때 이문집이 유기를 간추렸고, 기존에 있던 유기를 간추려 신집을 편찬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백제 승려 원칙은 당나라에 가서 유식론. 여러분 이거 원칙은 백제 승려가 아니라 바로 신라의 승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의 문제는 서울시가 꽤 많이 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구려냐 신라냐 백제냐 정확히 주소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다음 신라의 진흥왕은 두 아들 이름을 동륜 등으로 짓고 자신을 전륜성왕. 그럼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죠. 전륜성왕 물어보면서 전륜성왕은 불교적 용어인데 도교적 용어로서 전륜성왕을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틀린 지문이었었죠. 전륜성왕 뭡니까? 인도에 어느 여러분 임금에 대한 얘기인데 수레를 돌리면서 정복사업 하면서 부처님의 말을 전한. 그래서 그걸 뭐예요? 삼국은 뭔가 이 전륜성왕을 굉장히 목표로 했다고 했잖아요. 특히 진흥왕은 특히 전륜성왕. 그래서 법흥왕에서 우리가 법흥왕도 그렇고 진흥왕도 그렇고 불교시 왕명이 있었는데 특히 진흥왕은 두 아들의 이름을 특히 륜 사실은 동륜 이런 얘기 몰라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스스로 수레를 돌리면서 전복사업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 바로 그런 정복 구주다를 자처하고 싶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발해의 문왕도 전륜성왕, 진흥왕도 전륜성왕 이런 얘기를 수업에서 여러분 좀 강조했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특별하게 이 동륜 몰라도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 말기에 미래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신앙. 이건 여러분 백제뿐만 아니라 삼국은 다 미륵신앙이 유행했고요. 또 하나 미륵신앙은 나라가 좀 위기에 처했을 때 더 미륵이 유행한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19세기에도 뭔가 미륵신앙이 유행했고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백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뭔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미륵신앙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원칙은 백제 스님 아니고 신라 스님이니까 답은 2번 된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군사지도. 이것도 제가 아예 그냥 해설할 것도 없어서 그냥 색깔만 바꿨어요. 지금 군사지도입니다. 정치의 군사지도. 북방의 양계는 주영군이 아니라 뭐였다? 주진군이잖아요. 그러면 오도에는 주영군, 양계는 주진군. 그러면 너무 쉬워서 당황할 수 있어요. 진정 이거 맞을까?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시험이 너무 쉬우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갑자기 여러분 시험 보다가 당황해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거 지식 제대로 돼 있나? 갑자기 당황스러운 이게 바로 올해 국가지, 올해 지방지, 올해 서울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보시고요. 자, 이군은 응양군과 용호군, 수업에서 응용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어쨌든 왕의 친위부대. 자, 6위 중에 간문이는 순걸. 여러분 6위 다 외울 거 없다. 6위를 다 안 외워도 되는 문제였어요. 6위 이제부터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문을 간문이잖아요. 문을 담당했다 이런 뜻. 그 다음에 직업군인, 자 경군 또는 중앙군. 여러분 경군 또는 중앙군은 자 군인전을 지급받았고 자 역을 세습하면 그 군인전은 세습되는 거. 그래서 2군 6위는 중앙군, 그들은 중앙군 경군이었잖아요. 그래서 직업군인에 대한 얘기였고 자 그냥 100% 틀린 게 1번이었기 때문에 뭐 고민할 것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난이도 중하의 문제였어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보기에 가나 같은 건의를 받아들인 국왕이에요.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뭐냐면 이 나사로가 있을 필요도 없죠. 그냥 하나만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제가 문제가 난도가 높아진다면 가와 가나사로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와 관계된 임금, 나와 관계된 임금.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한 친구들이 좀 여러분 제대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뻔하죠. 우리 태조께서는 나라를 통일한 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였으므로 일이 번거로와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합반 수업 들을 때 여러분 목소리로 직접 읽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컨대보다 외관을 두십시오. 지방간 파견, 성종. 그래서 성종 때 최순호의 심의 18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성종 관련 문제니까 자 연등의 축소, 팔간의 폐지 이거잖아요. 자, 다시 호족하고 혼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태조 왕건이었고요. 노비 안건법은 광종이었고요. 양연거 실시, 그다음에 뭐 보문각 천년가까지 몰라도 양연거 실시는 자 고려 중기 예종 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많이 나왔던 사료고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고요. 어쨌든 외관을 파견하셔서 최순호의 심의 28조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연등의 팔간의 뭐 선생님 연등의 축소고 팔간의 폐진가 앞으로 또 이렇게 외울까 봐 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연등의 팔간에 그냥 뭐 자 축소도 했고 어느 해는 둘 다 안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자 이 왜 백성들의 노동력이 너무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불교 행사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문제가 난도가 높아진다면 이런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국가직 9급에서는 자 연등의 팔간에 관련 여러분이 사료가 나와서 최순호의 심의 18조에 연등의 팔간에 관련 사료가 나와서 가로놓기로 팔간인지 알아야 되고 팔간에 관련 여러분 문제였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 정답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작년에 똑같은 자 최순호의 심의 28조에도 그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굉장히 여러분 자 이게 난도가 높아지면서 정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본도 잘 하시면서 그 다음까지 들어가는 훈련을 꼭 하십시오.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고려의 불교계 동향. 자, 불교 관련 문제였죠? 자, 이것저것 다 짜집기. 한마디로 이번 서울시 구구 문제는 기출문제 재구성 이렇게 얘기하면 폼나게 얘기한 거고 자 조금 여러분 싸게 얘기하면 기출문제 짜집기였죠. 자 보겠습니다. 백년결사를 제창한 요새는 요새 요즘 뭐한다?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참여와 수행의 중점을 두는 복잡한 이론보다는 종교적 실천. 그래서 여러분 자 깨달자 내 잘못이야 깨닫는 실천. 이거였었죠. 두 번째, 자 제조 대장경은 고려 전기에 만들었던 대장경 판목이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버렸기 때문에 무신직공계에 다시 만들었다. 여러분 참 말을 짜집게 하다 보니까 읽히지가 않네요. 자 뭡니까? 고려 전기에 만들었던 초조 대장경이 왜 만들어졌어요?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근데 이 초조 대장경이 몽고 침입 때 불탔잖아요. 그래서 몽고 때 불탔기 때문에 다시 최후의 주장에 의해서 최후 때, 즉 무신직공기 또는 최후 때 또는 임금으로 얘기하면 고종 때 다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아니었는데 너무 말장난했죠. 그 다음에 각후는 해동고승전 썼고요. 그 다음에 진울은 깨닫는과 더불어 실천을 강조했던 도노점수. 그래서 여러분 진울, 요새 그 다음에 대장경 관련 문제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런 거와 함께 공부를 좀 이걸 갖고 지금은 여러분 시험은 6월 15일 날 당일날 해설을 올려놓고 답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앞으로의 공부하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여러분 단순하게도 봐야 되지만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또 난도가 높아질 땐 또 달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되어서 제가 또 까다로웠던 문제들만 모아서 했던 특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불교는 늘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지방직 시험 보면요. 지방시험은 더욱더 여러분 저희 제자들이 선생님 이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항의를 했었어요. 가로넣기였죠, 여러분. 가로넣기. 그래서 스님들 이렇게 가로누는 문제 그런 것들을 한번 자 생각해 보시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미추진 그가 활동했던 시대 상황이죠. 자, 고려사니까 고려시대 사람이구나. 자, 뭐예요, 여러분? 그가 공산노비 불러서 모의했어요. 나라에서 경인년, 계사년 또는 우리가 이거 또는 경계난 이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계난 이후 높은 벼슬이 천안 노비에서도 많이 나왔으니 자, 장수와 재상이 즉 공경대부가 따로 씨가 따로 있느냐? 수업에서 자 키워드 씨다. 누구는 귀족의 씨고 누구는 노비의 씨냐? 우리 다 똑같아. 그러면서 우리 모두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해야 되냐? 그래서 그날 밤 주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만적의 난이잖아요. 만적은 특히 보세요. 최충원은 시기에 최충원의 산업이었잖아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고 무신집권기였구나. 이거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답이 1번이 보이네요. 최충은 무신집권기가 아니었잖아요. 최충의 구제학당은 문종 때 최충이 자 최고의 관리로 있다가 나중에 은퇴하죠. 그래서 문종 때 은퇴하고 그가 사립학교 구제학당 두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숙종, 예종, 인종은 바로 관악 진흥책을 피는 거죠. 이거는 중기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 경주에서는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신라 부흥도 자 무신집권기에는 다양한 밀란이 있는데 신라로 돌아가자 김삼이 후심의 난이고 그 다음에 정해상수 도노점수 이거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바로 앞에 이 지문 자 정해상수 도노점수 이거는 진울은 바로 무신정병기에 자 특히 최씨 무신들이 적극적으로 이 조계종을 후원해줬잖아요. 특히 진울을. 그래서 당연히 이때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4번은 뭐 어느 시대와 한계없이 고려 전시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소는 금은 철 같은 광공업 수공업을 생산하여 파치기도 했다. 이거는 고려 전기 중기 후기 고려 전시대에 걸쳐서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자 1번이 됐네요. 이것도 난이도 중하의 문제였습니다. 자, 사실은 서울시가 이런 문제 낼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요. 그래서 무신정병기 순서 맞추고 이런 문제였는데 올해는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았네요. 너무 경쟁률이 낮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뭐 고민하면서 내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네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태종의 주요 업적이에요. 자, 가장 옳은 거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나 지금 사섬서 이렇게 꼼꼼히 공부 안 했어요. 만약 여러분 종합반 수업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사섬서까지 얘기 안 해요. 근데 나머지는 다 종합반에서 다루는 문제였거든요. 가장 기초 과정에서. 그러면 자 보세요. 상평통보 발해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 가서 인조 때 처음 주조 실패, 효종 때 다시 주조 자 실패, 숙종 때 드디어 성공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인조가 대조되고 효종이 대조되고 숙종이 대조되고 일단 해설 강의에는 숙종으로 잡아놨죠. 왜? 숙종 때 법화 드디어 유통이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숙종이고요. 자, 지계 발급은 또 언제였어? 이거는 대한제국 때 이기고. 그 다음에 연분 9등, 전분 6등은 당연히 세종이고. 그러면 이 2번, 3번, 4번은 늘 강조하는 가장 기본 과정에서 얘기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제껴도 소거법으로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는 거였어요. 어쨌든 저하, 고려말 공량왕 때 최초의 집회 저하. 그 다음에 조선 태종 때 다시 저하가 만들어졌죠. 집회. 그러나 화폐 정책 실패.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왜 얘기하냐면 앞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막 이런 거 사섬서 이런 거 나왔다고 막 사섬서 외울까 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또 더 엄청난 공부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기본 개념, 자 각각 주요 왕의 중요한 업적만 보면 여러분 제껴도 풀 수 있는 문제, 이게 바로 소거법에 의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더 기본에 주력하는 얘기, 그걸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도 자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선조실록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 조선이구나. 조선 후기구나. 자, 각 고을에서 곡물을 상납하려고 할 때 각 간청의 사주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게 되었다. 자, 어쨌든 곡물.
자, 이리하여 사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그 농민에게 자기가 내 물건값을 턱없이 높게 쳐서 10배 이득을 취하니 이것은 백성의 피와 땀을 뭔가요? 공물 또는 공납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납제도의 문제점, 특히 방납의 폐단을 얘기하고 있는 사료고, 그래서 이때 조광조, 자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개혁을 요구했지만 잘 실현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선조 다음에 광해군 때 뭐가 된다? 자, 바로 대동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실시됐고, 그 다음, 자, 공납 또는 공물제도는, 자, 민호 또는 호구를 단위로 온갖 특산물 또는 현물 내던 것을, 자, 어떻게? 토지결수를 단위로, 자, 쌀을 내는 거고, 쌀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은, 자, 기타 천이나 돈도 허용해 줬잖아요. 어쨌든 토지결수를 기준으로 1결당 쌀 12돌씩 납부하겠고요. 그 다음에 왕실과 관청에서는 이제 필요한 수요품을, 이제 쌀을 거뒀으니까 그 쌀을 필요한 여러분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동법 시결과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뭐였다? 공인의 대두였잖아요. 공인이 뭐였다? 공납 청구업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덕대가 들어간 거 떡하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장난이었죠. 문제는 여러분 나름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허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품 구매와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됐다. 공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의 생산자를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망이 열리면서 조선후기 상품화폐 경제를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대동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대동법의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죠. 자,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문제는 사료는 길지만 여러분 아주 금방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너무 많이 봤던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기출문제집 보시면 이런 문제 진짜 많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뭐였어요? 자, 지금 농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토지를 얻고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 즉, 자, 여전의 법을 시행하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계속 키워드가 여전, 그 다음에 무릇, 인력, 그 다음에 또 인력, 그리고 공동경작 이거잖아요. 여러분 정약용의 여전제. 자, 정약용은 자 농가 30가구 30호를 묶어서 여러 묵자, 그리고 공동 농장제도 실시하자. 이게 정약용의 토지개혁안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기는 1번과 4번에 있네요. 자, 두 번째, 국가는 마땅히 한 집에 재산하야려 전 토지 몇 부를 한정하고 1호에 영업전을 삼는다. 영업전은 바로 뭐였다? 매매 불가, 그리고 나머지는 매매 허용. 이거였잖아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이게 한전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다 보면 어쨌든 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소유한 자의 것을 줄이거나 빼앗지 않고 모자라게 소유한 자라 해서 더 주지 않는다.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1,100결이라도 모두 허가하고 토지가 많고 팔고자 하는 것도 단지 영업전 외에는 역시 허가한다. 즉 영업전은 매매 불가, 나머지는 매매 허용. 이게 바로 이게 한전제였잖아요. 여러분 조선후기 실학은 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학자의 정신은 오늘날 공무원의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국강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들이 어떤 개혁을 얘기했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13번. 자, 이제 의서 순서죠. 제가 이런 농서 순서 맞히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의서도 종종 나오는 거죠. 자, 동의보감 17세기, 마가의통 정약용 18세기. 자, 의방유치와 향약구급방. 여러분, 의방유치는 15세기 세종 때, 향약구급방은 자, 뭐였어요? 이거는 고려. 이거고요. 그리고 좀 이따 지방직 문제 보면 제가 여러분 해설 강의하다가 동시에 카톡으로 국가직하고 지방직과 서울시가 왔는데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이게 서울시 보고 나서 좀 이따 지방직 보니까 지방직은 여기에 여러분 자 의방유치,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향약 구급방 이거 들어가서 세종 거 두 개가 여러분 의방유치와 향약 자 집성방 들어가서 여러분 좀 여러분이 헷갈리게 했던 거고요. 이 문제는 전혀 헷갈릴 것도 없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여러분 그렇게 중해 하의 문제죠. 왜냐하면 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거 하나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제가 일부러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거 뭐였어요? 간추린 선왕서나 연결고리에 있는 도표잖아요. 여러분 농서나 의서는 늘 여러분 그냥 묶어서 같이 보셔야 돼요. 시대적 상황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였습니까? 일단 자 고려 때 향약 구급방, 그다음에 세종 때 향약 집성방. 여러분 우리가 또 2017년 추가 시험에는 세종의 책이 아닌 것은 그래서 바로 이 세 권의 자 약학서가 동시에 나왔던 적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향약 채취 원령, 그다음에 의방유치.
그리고 여러분 항상 교재는 뭐 몇 년 이렇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이런 건 늘 순서예요. 다행히 연격을 입었던 분들은 그냥 교재의 순서를 외워서 그냥 순서로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자 지방직에서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자 벽원 신방 이건 여러분 시기 몰라야 되고요. 이런 거는 예방서 그다음에 동의보감 그다음에 허임의 친구 경험방 자 이게 성호사설 이거는 백과사전이기 때문에 여기 온갖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 영조 때 증수무언로 그다음에 정약용 마가의통 그리고 19세기 고종 때 이재마의 동의수의보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공부 방향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서울시는 이 중에 지금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 동의보감 자 그리고 동시에 자 마가의 통 자 그리고 의방유치 그리고 향야구급방 이걸 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좀 이따 이제 제가 지방직 자 지방직을 좀 보면 지방직은 지방직 4번 문제에서는 자 뭐였냐면 의방유치 다시 나오고 다시 또 뭐였냐면 동의보감 자 다시 내고 자 그리고 향야구급방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었죠. 향야 집성방 이거 넣어서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세종 거 2개니까 자 굳이 얘기한다면 서울시 구급과 지방직 구급 중에 어느 게 좀 더 난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지방직이 좀 더 높았죠. 자 서울시 구급은 여러분 그냥 여기 세종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만 나왔으니까 고민 안 해도 그냥 크게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지방직은 여기서 살짝 고민해야 되는 거죠. 향약 집성원과 의방유치 사이에 뭐가 먼저인가. 그래서 주로 이렇게 도표를 만들 때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는 여러분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에 여러분 또 출제자가 이제 취급이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취급은 뭐 이렇게 쉽진 않겠죠.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 있을 자 취급분들은 이런 것들 또 여러분 다른 거 집어넣어서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보셔야 돼요. 뭐냐면 농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은 이렇게 여러분 항상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셔주십시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시험에 여러분을 당황했던 문제는 딱 이거 하나뿐이 없었어요. 자, 김종호의 대동여지도는 이전에 이미 청구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정상기는 백리책을 이용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했다. 모눈종을 이용한 정밀한 지도도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가 완성되자 나라의 기밀을 누설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자, 목판. 여러분 대동여지도는 목판이었잖아요. 목판으로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죠. 지도의 대중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판목은 압수소각되었다. 여러분 어느 자 선생도 자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이 압수 그래서 불태워졌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요. 그런 책은 없어요. 이건 일본의 역사곡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 민족을 왜곡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역사곡 중에 하나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의 이런 지도를 이 무능한 정부가 이렇게 나무를 다 불태워버렸어라고 여러분 왜곡했던 그런 유언비어 가짜 뉴스가 있었고요. 그 가짜 뉴스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뭐예요? 우리가 국립박물관 가보시면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목판본이. 그래서 목판본이 지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답은 4번이었고요. 모눈종이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넘겨가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 모눈종에 대한 얘기는 저희 기본서에 없었어요. 이거는 뭐 한용호 선생님의 책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분 자 그런 좀 깊이 있는 책에서는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한용호 선생님의 책이라든가 뭐 변태수 선생님의 책이라든가 그런 걸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더 기본에 주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5번. 자, 위정척사운동. 자, 이것도 여러분 말장난이었어요. 자, 최익현 개항 당시 외항일체론 개항 반대운동 전개했고 이항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항로 기정지는 1860년대 자 통상 반대론 그리고 척하 주존론 이걸 주장했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자 조선 책략 자 조선 책략을 들여온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조선 책략 유포에 반대해서 영남 유생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만손의 만인소잖아요. 이만소 중심으로 영남 만인소. 그래서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동시에 자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에 일으켰을 때 80년대 홍지학은 도끼 들고 정부 광화문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즉 뭐 이 얘기 뭐냐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 도끼를 앞에다 딱 놓고 상소 올렸잖아요. 10,000원 척사소 올려서 지금까지의 자 고종의 개화 정책을 전면 부정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도 여러분 자 우리가 80년대 자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늘 60년대 이양로 기정진, 70년대 최익현, 80년대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홍제학의 만원 척사소, 90년대 의병운동 이렇게 위정척사 4단계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16번 자 보기에 미추신 가 국가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이것도 너무 뻔한 얘기예요. 정부는 가 공사의 서울 부임에 답례할 겸 서구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서 1883년에 어디의 보빙사? 미국의 보빙사. 그럼 이제 미국인지 알아야 되는 문제였고요. 이건 너무 익숙한 문제죠. 그러면 자 미국과 관계돼서 삼국 간섭은 뭐였어요? 러프독,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고 자 용안포 점령 사건은 러시아가 일으킨 사건이고 거문도 사건은 영국이 일으킨 사건이고 우리가 항상 미국 여러분 미국 운산 영국은 은산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앞머리 외우는 거 좋지 않지만 하도 외울 게 많으니까 미국 놈인지 미국 분인지 항상 구별할 줄 알아라. 여기는 미운 놈일세. 자 이거였잖아요. 영국은 은산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운산은 미국이니까 답은 4번. 아가파처의 계기로 온갖 이권 침탈 빼앗기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자 17번 문제. 자 이 협약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죠. 자 한국 정부는 시정 개정에 관해서 통감에 지도받는다. 한국의 법령 개정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한국 고등관리 임명은 통감의 동의로서 시행한다.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뭐예요, 여러분? 자, 통감이 한국 관리 임명에 특히 고등관리 임명에 통감이 개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였을까? 되게 중요한 거였었죠. 1907년 한일 친협약 또는 정미 7조약에서의 자 행정권 여기서 우리가 행정권 박탈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자 고등관리에 대한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과 함께 자 우리가 1907년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계기로 각부의 차관에 일본이 임명되면서 이른바 차관 정치가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1907년 이 조약 맺고 자, 군대 예산 그리고 자, 1909년 사법권 박탈 그리고 여러분 자, 1910년 경찰권 박탈. 다 1907년 이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만국 평화위에 자, 네덜란드 여러분 헤이그의 만국 평화위에 이상돌 등 헤이그 특사 파견은 언제였다? 1907년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이 PPT를 갖고 왔어요. 종합반 때도, 단과 때도, 간추린 때도, 연결고리 때도 늘 봤던 PPT. 여러분 바로 1907년 사건 이게 순서다. 1907년 고종은 헤이그 특사에 자 이상설 등 3명을 보냈잖아요. 이걸 계기로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지금 얘기한 정미 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 맺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뒤에 정미 7조약 맺고 순종을 즉위시켰고 한 달 뒤에 군대 해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료는 요게 나오고 이거 이후의 사건이 아닌 것은 이게 답인 거죠. 지금 헤이그 특사 파견.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자 군대 해산 이후에 자 그럼 1909년 기후각서에서 사법권 박탈 그리고 1910년 경찰권 박탈 그리고 이어서 8월 29일 경술국치 국권 강탈. 그래서 항상 뭐냐면 근현대사는 사건 순서인데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자 이 1900년대 국권 강탈 시기에 이런 시기별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앞으로 여러분 공무원 지도가 있을 동안 국사라는 과목이 있을 때 늘 나오는 문제예요. 늘 나왔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자 정확하게 또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것도 낯선 문제가 자 아니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8번 자 일제강점기 사건 이것도 너무 뻔해요 여러분. 자 물산 장려운동 나 연도 열심히 안 해왔어. 그래도 아시잖아요. 20년대라는 거. 자 1922년에 시작됐죠. 자 3.1운동 이미 아시잖아요. 3.1운동 나왔네요. 나왔네. 이거 뭐 나왔다고 할 수도 없는 1919년. 자, 그 다음에 광주학생운동 1929년. 그 다음에 60만세운동 1926년. 난이도 하해와.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자 틀리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틀렸을까? 틀린 분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내용이 벅차고 한국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다 보다 보니까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반복 안 하면 국사를 처음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것조차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자 19번 이제 현대사의 문제였습니다. 상하의 질탑을 박차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4.19 혁명 여러분 선언문이잖아요.
그러면 4.19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 4.19 발표 이후에 있었던 사건 뭐냐? 자, 뭐였어요? 4.19 혁명 결과 이스만 하야.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우리는 자, 장면 정권이 수립됐고, 그 다음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 여러분, 이런 거 삼각형 잘 몰라요. 이렇게 꼼꼼히 공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봉암의 진보당 조직, 그리고 좀 있다가 진보당 사건까지 알고 있잖아요. 자, 조봉암이 진보당 조직한 것은 56년이고, 그리고 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은 사형 선고 받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 이거 뭐예요? 1960년 여러분 4.19 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3번 내용을 몰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고요. 3번은 장면 정권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시기적 특징을 보셔야 돼요. 자, 20번 문제. 자, 보기와 같은 내용의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출제자가 여러분 연도 관련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여러분 작년에 정말 연도가 잔인했잖아요. 올해는 여러분 국가직부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딱 국가직 패턴인 거죠. 지금 아주 그냥 기본만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그래서 뭔가 역사라는 것은 연도가 중요한데, 자, 큰 사건의 전후를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자, 여러분 이미 대통령을 총일체 국민회의에서 뭐예요? 1972년 유신헌법, 즉 7차 개헌이잖아요. 그러면 자, 7차 개헌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한일회담에 반대한 학생시위. 여러분 굴욕적 한일회담이 언제 있어요? 1965년 있었고, 자, 학생시위는 1964년. 자, 이게 63 시위잖아요. 그래서 한일회담에 반대해서 63 시위 있었고, 좀 있다가 65년에 한일회담이 드디어 자,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소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에서 이거 사로를 우리는 더 좀 집중적으로 봤었죠, 여러분. 더 많은 공부를 해서 3.1 민주구국선언 이런 사료도 강조했었고요. 소위 일종의 자, 명동 사건이라고 했던, 이거는 1976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위에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되고 국회의원들이 바로 9월에 만든 거잖아요. 이스만 정부 때 48년 9월에. 그 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해서 농가 부채 탕감, 화폐 개혁 등, 이거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여러분 5.16 군정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5.16 군정, 물론 박정희지만 이건 5.16 군정이고, 이거는 유신헌법 제4공화국이고,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 아파트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본 개념에 주력하는 그런 문제가 2번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실수 하나가 결국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였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사는 자,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서울시까지 잘 달려오셨던 자,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시험을 보니까 제가 단기 합격생도 있고 여러분 또 장기 합격생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분들의 차이가 여러분 뭐 특별한 실력의 차,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 시험 날의 컨디션, 약간의 어떤 작은 실수들,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지막은 실수하지 않는 게 결국 실력이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험을 좀 실수하신 분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뚝 일어나세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많이 뽑으니까.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 내년도 이렇게 하염없이 쉬울이란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한 번 쉬우면 그 다음은 또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지방직과 같은 시험지를 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늘 국가직, 지방직 패턴에 맞춰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자,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좀 더 기본에 주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여러분 시험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짧게 공부한 분들은 작은 요약 강의로도 이 시험에서 기본 80점은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국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왜냐하면 그럴 때 쉽게 나올 때는 자, 고득점이 되지만 혹시나 잠시만 문제 지문 바꿔놓으면 갑자기 훅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동안 공부했던 여러분 그 기간이 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본에 주력하면서 여러분 기본서 중심의 수업을 하세요. 근데 기본서에 주력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또 뭐냐면 범위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또 요약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늘 여러분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요약집, 뭐 여러분 저희 요약집 같은 경우는 간추린 선어학사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학생들이 연결고리를 좀 많이 도움을 받았다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이게
굵직한 사건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자지구레한 사건보다는 지엽적 사건보다는 굵직굵직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많이 봤던 분들이 도움이 됐겠죠. 근데 뭐 이건 뭐 저의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의 책을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요약집은 옆에다 놓고 요약집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보조 자료고요. 그러면서 또 기본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꼭 가지셔야 시험이 쉽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올 때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빈출 기출에 주력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 문제는 언제 푸나요? 기본서 다 본 다음에 문제 보나요? 아니에요. 자, 기본서 보시면서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가 짧게라도 여러분 그 맛배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네? 그 뭐예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겠구나. 정확성이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잖아요. 여러분 아까 주연군, 주진군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안 본 분들은 가서 틀린단 말이에요. 제주호 대장경 이게 왜 만들어졌는가 시대적 특징을 정확히 암기하는 분들은 틀린단 말이에요. 왜? 막연하게 이해하고 나면 시험은 시간 싸움인 거 아시죠? 처음 시험 보신 분들은 그 시간 안에 본다는 게 사실 쉽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확신한 여러분 자기께 필요하고요. 그래서 빈출 기출에 주력하세요. 자, 여러분 뭐 간추는 300지도 있고 기출보 2000지도 있고 실전 400지도 있고 또 1년마다 보는 그런 기출 문제집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거든 자기 걸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강의에 물론 여러분 쫓아오셔야 되지만 강의 이후에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드는, 즉 뭐냐면 여러분 속에 선후빈이 있어야 된다. 남한테 얘기할 정도가 되는 반복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번 서울시 같이 잠깐 말장난 했을 때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요 세 가지 생각하시면서 기본 수업 들으실 때 약간의 기출을 파악하시고요. 뭐 기출족보 2000제 두꺼운 거 안 봐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뭐 다운받으시거나 네이버 카페 오셔서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그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주력하시고요. 자, 저의 여러분 해설 강의는 네이버 카페나 남부고시 온라인에 올려져 있고요. 또 네이버 카페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학습 상담이라든가 앞으로의 공부에 대한 거는 여기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아까 불교 관련이라든가 많은 여러분 그런 저의 알짜배기 무료 특강 듣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유튜브에 오셔서 선우빈 한국사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선우 한국사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